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의 갑질을 폭로하는 익명의 투서와 진정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지역사회 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완주의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과연 이 사회복지시설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종사자들의 잇따른 폭로.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큰 소리로 지금 나가라고. 괴롭힘, 갑질, 폭언, 폭행 등 무자비한 인권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직원들. 무슨 소방법이 중요하냐? 내가 지시하면 따라야지. 최근 2개월 동안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잇따른 갑질 논란.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해당 복지관장의 갑질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가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발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익명의 투서가 접수된 건 지난 2월 초. 그로부터 20여일 뒤 해당 관장은 해임 처분됐습니다.2010년 해임됐군요. 3월부터 개관했으니까 그때 초대관장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그분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내가 부리는 사람이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착출해서 억압하고 강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했다. 도내 사회복지계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전 관장. 하지만 종사자 A씨는 내부 사정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0월 진안군이 실시한 감사에서 시정과 주의 명령까지 받은 것. 제의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공개 속상해서 팀 전원을 다 일으켜 세워서 나가게 합니다. 큰 소리로 지금 나가라고. 보고 하나 못하냐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치는 거죠. 그런 일을 비일비재했고요. 아직도 저런 일이 해당 있어요. 관장이 일상적으로 폭언을 해왔다는 주장.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아닌 지역 행사에 동원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 어떤 재능 있는 분이 문화 공연을 해야겠다. 그 무대 세팅, 방송 세팅하고 의자를 깐다는 이런 것들에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거죠. 본인이 연결돼 있는 곳에 가서 청소를 시킨다든가 천막을 치게 한다든가. 업무랑 전혀 연관성이 관장과 없네요. 사적인 그러니까요.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직원을 운전기사로 투입시키기도 했다고 말하는 A씨. 사회회장 선거할 때 전라북도를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혼자 운전하고 다니기 너무 무리하다. 직원을 한 명 투입해서 동행하겠다 해서 우리 일부 직원들을 매일 아침에 출근시켜서 같이 순회하고. 그 직원분은 원래 본업이 운전이에요? 운전을 아니라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일은 이제 결국은 또 누군가가 지난 사적으로 2017년 노동을 착취했네요. 사회복지사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북 사회복지사 협회장으로 취임한 관장 B씨. 하지만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등 직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부를 써서 기록함을 걸어가면서 예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 너무 불편하다라고 우겨를 했었고 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참여할 수 없으니까 회의 시간을 알려달라. 그래야 내가 회의를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화를 도록 내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결국 그 직원도 결국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해당 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완주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직원들. 제가 2017년 1월 1일부터 세임원 원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19년 4월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께서 원장의 어떤 권한을 침범하면서 10월 1일자에는 근로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사직해라. 세임원을 비롯한 총 3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원. 세임원 원장직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뒤 노동부의 원직 복직 명령이 내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당일 오후에 새로운 원장을 채용한다라는 모집 공고를 냈고요. 그 날짜로 새로운 원장을 채용을 하고 저는 이제 원장으로 복직이 아니고 내용 증명 하나 보내서 생활재활교사 입사 명령서를 저한테 보냅니다. C씨를 원장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노동부의 명령을 받고도 새로운 원장을 채용한 이사장.
해당 이사장은 법도 무시해왔다고 C씨는 이야기합니다. 대피로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시건장치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곳은 소방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소방법이 중요하냐, 내가 지시하면 따라야지라는 이런 폭언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아니, 무슨 왕이에요. 노인, 이런 언사를 아동, 어떻게 할 장애인을 수 위한 있죠? 노유제 시설로 분류된 해당 법인. 사회적 약자들이 위험시 재빨리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하는 등 까다롭게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본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 국제원의 정상화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외제차는 햇빛에 예민한 차기 때문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받칠 데가 없으니까 차고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소나무가 넘어지면 차가 다칠 수 있으니까 소나무를 비워라 해서 직원들이 그 소나무를 비는 그런 일에 동원이 되었고. 허허. 이사장의 외제차 차고지를 짓는 일에 직원들의 노동력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좀처럼 믿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는 또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게요. 국장님이 4차례 정도 저에게 이제 왔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 책상 밑으로 손을 만지시고 이러면서 1시간 정도 자기야 얼마나 힘들어.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럽지만 이사장님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법인 국장 겸 사무국장을 겸직하던 간부의 성추행. 이사장 역시 해당 사실을 알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했지만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장님이 외부 전문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심할서 처리로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불복하겠으니 그랬더니 뭐 화를 내시면서 언성을 높이시고 그랬는데 대표의 갑질을 고발하는 투서는 김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나왔습니다. 5시간 넘게 관용차를 세차시키고 면봉으로 먼지를 확인했다는 투서의 내용. 이 모든 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전문가. 근로기준법으로 보면은 우월적 지위에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강압적 일이라든지 폭언 뭐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문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야,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네요. 네, 최근 2달 사이에 진안군과 김제시 사회복지시설에 이어서 예. 완주군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 대한 갑질 폭로까지 이렇게 총 3군데에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폭언은 물론이고 사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아하. 또 심지어는 성추행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사실들이 지금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진안군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은 관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그렇죠. 네. 나머지 2곳은 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제작진도 정말 어렵게 이 가해자로 지목된 기관 대표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종사자들의 갑질 폭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는 다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사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시설 대표의 입장은 무엇일까? 완주군 사회복지법인을 찾아간 제작진. 어렵게 이사장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 각장 둘이 왔습니다. 술 냄새가 풀풀 나요. 참 기분이 어쩐데 아침에 이사장이 나가지고 행주려면 술 냄새가 그렇게 풀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원장이 술 먹고 근무 시간에 같이 자고 노동부에서 능력을 했어요. 근무 시간에 숙직실에서 자는 거죠. 그렇죠. 출근해갖고 여기 근무 시간에 여기 와서 회의할 때 하고 그렇지. 거기 숙직실에 자고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사장. 원장직 박탈은 근무 태도가 불량한 C씨에게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명절에 장기 수당을 받아놓고 그리 나간 거예요. 나갔다는 거는 여기 없었다. 그렇죠. 비어 있었어요. 그렇죠. 한두 시간이다 이렇게 울리는데 전화하면 핸드폰이니까 받아요. 사무실에만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자질이 부족하죠. 해태했다 약간. 혜태 정도가 아니죠. 이용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근무 태만이 그렇다면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신의 차고지를 만드는 등 사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는 이사장. 이런 사람 나오라고 그러시죠. 누가 이사장님이 가수도도 해주시고 선수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탑진 몇 번에서 올릴게요. 한다고 몇 개 올려주고 그럴 것입니다. 딴 일도 없고 동원한 일도 없습니다. 법인 간부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려고 했다는 직원의 주장 역시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렇게 칠해서 막 끌어안고 그런다 소리를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이 성추행이라고 내가 보고를 듣고 전문가를 초빙해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전문가의 여성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한 것이 경진대로 합시다. 야, 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처리했으니까 우리가 사법 경찰관 아니고 그렇게 다른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제작진은 진안군 복지시설 전 관장의 입장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임 직전 전현직 직원들에게 사죄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전 관장.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던 그는 수차례 제작진이 연락한 끝에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2014년에 진안에서 상주 노릇을 했어요. 분향소를 차리고 문화 행사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외부 집회도 하고. 그 진안의 대책위에서 저희 복지관한테 그런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제에 사회복지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회공헌 활동을 했을 뿐이고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사실 방송장비 설치 제가 하거든요. 끝나면 뜯는 것도 저랑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했고, 그게 메세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복지 시설이 10억 정도 국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요. 저희도 공조직이거든요.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그게 이제 고가였기 때문에 왜 그 개인적인 일을 시켰냐라고 판단이 좀 다른 거죠. 비전 관장이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 발언을 하지 못하는, 자기 목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이 만날 때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요. 권력 관계가.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성찰해야 되고 스스로 좀 잘 바라보면서 그 힘을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강조하고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뭐 싫은 소리로 들렸다고 하면 그게 뭐 잔소리나 뭐 고압적인 태도라고 받아들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원에게 운전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일까? 강제 동원은 아니었으며 비전 관장의 부탁을 직원이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이 좀 다르네요. 제가 부탁을 했고요. 선거를 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기꺼이 그 직원이 했어요. 제가 관장님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드렸고, 동생들 과자 사 먹으러 과자값도 좀 주고 그랬거든요. 끝나고 나서 관장님 저 따라다니면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직원들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관 대표들. 이 사장이 그런 말도 모르냐. 이 사장이 잘못하면 그대로 사인해주고 이렇게 하면 재단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도 다 내가 했다고 해도 부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에 맞게끔 헌신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직원들은 그게 뭐 갑질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게 세대 차이기도 하고 조직 간의 차이기도 하고 뭐. 잇따라 터져나온 사회복지시설의 갑질 논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종교를 기반으로 하거나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이런 그 비영리 사회복지 시설들이 그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이자 어떤 수입의 어떤 원천이 되다 보니까 매우 이제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로 지자체가 지도 점검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법과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이 위탁을 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장의 교체나 시설 폐쇄를 명할 권한을 가진 지자체. 전문가는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노무 관리에 대해서는 뭐 자치단체가 지도한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민단체 활동가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폐쇄적이기도 하고 관료주의 형태가 좀 남아있기도 하고,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확정이 돼요. 그리고 어떤 공익제보나 내부 제보자들이 이렇게 보호된 적이 없어요. 보통 하루도 못 가서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다 알아버리는, 그래서 곧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굳이 본인이 있을 때 이런 지역사회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불거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 이것도 문제예요. 사건이 불거진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을까? 구조적으로 직접 지도 점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관계자. 내부적인 인권이나 뭐 갑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종사자들이나 이런 관계자분들이 겁이 나고 대화를 해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온 완주군. 인사권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없으며 법인 시설 정상화를 위한 종사자 전원 면담을 실시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갑질 논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항상 정말 출근하고 싶은 직장, 그리고 우리 이용인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저희 직원들 또한 그 이용인들을 케어를 하면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헌신만을 강요할 사람들은 아니고 동일한 노동자다. 노동에 맞는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달라. 그게 바로 세워진다고 하면 더 열심히 그 책임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관 대표들의 입장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네요. 네, 종합을 해보면 일부 종사자들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고 네. 사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세대 차이, 철학의 차이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라는 입장도 네. 밝혔는데 네. 단순히 이 문제를 세대 차이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 완주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네. 공개적으로 그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머지 두 곳은 익명으로 외부에 투서하고 진정서를 보내면서 이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조직이 폐쇄적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제작진이 만난 제보자들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낙인이 찍히는 것도 굉장히 쉽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걸고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도 점검도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